카메라 설치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박대기 기자. 네, KBS. 네. 이름이 웨이팅 골뱅이 코리아, KBS 코리아야. 웨이팅 박대기. 이게 방송에서 스탠드업 하는 게 그냥 기자는 얼굴 이름 가지고 국민을 내놓고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숨 걸고 이름 석자 얼굴 걸고. 네. 그리고 신문 기자들도 이름 걸고. 요새 또 신문 기자들도 다 이렇게 자기 포탈에 가면 얼굴 내놓고 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브리핑실 기자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 미디어 오늘. 대통령실 출입기자 질문 영상 공개에 국힘 강제로 초상권 침해. 갑자기 없던 초상권이 생겼어. 아니 이게 기자분이 초상권을 주장해도 황당할 수 있는데 국힘이 왜 남의 초상권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남의 얼굴을 시방세마저. 브리핑룸에서 기자 질문도 촬영, 알 권리, 부작용 우려. 부작용 우려는 기자들만의 아니 그럼 미국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 초상권 운운하면서 부작용 얘기하기에는 이런 게 지네 이거 초상권 왜 윤석열 때는 안 따졌어 이거. 이거 삼겹살 거줄 때. 초상권 지들이 팔아먹었어. 여기다가 이거 막 이거 이런 거 하던 애들 아니야 지금. 애들이 뭐 초상권이 어딨어. 이랬던 놈들이 말이야. 자 실제로 존경하는 우리 조효균 변리사님이 되게 좋은 자료들 많이 올리는데 초상권 운운하면서 깝치지 말고 실제로 기자 일이나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바이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바이든 왔을 때죠. 이게 교차 질문들을 하는 거야 기자들. 그래서 미국 기자, 한국 기자, 미국 기자, 다음 기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기자처럼 보이지만 코리아 헤럴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오바마 때, 오바마 때는 오바마가 콕 집어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줬어. 그때 에이펙인가 했잖아요. 맞아. 근데 조용히 아무도 안 나서 뭐 초상권 팔릴까봐 그랬나? 초상 날까봐.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서울 서밋이었구나. 갑자기 통역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한국말로 물어봐도 되잖아. 떠듬거리면 어때? 영어로 물어봐도 되지. 그렇죠. 갑자기 루이 청강 중국 CCTV 기자가 딱 일어납니다. 아시아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임마 오바마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대신 질문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놈이 물어봐. 완전. 한국 기자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한국 기자들한테. 근데 또 조용해. 그래서 중국 CCTV 기자가 질문했어. 그러니까 이런 초상권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 기자실 제도를 결국은 개편을 해야 되는데 내부 검토 중인 걸로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개방형 브리핑제로 결국은 가야 될 텐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시도했잖아요. 여기 딱 자기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 하루 종일 기사 쓰고 자고 또 어디서 차 보내주면 봉고차에 타서 먹으러 가고 옛날에는 기자단 저런 식으로 승합차 보내가지고 접대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을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그게 11월 14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18년 전인가? 근데 그때 아무 기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KTV에서 기사를 씁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안기부 엑스파일을 폭로했던 MBC 이상호 기자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와 언론 간 상호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감정적인 차원에서 비화돼 안타깝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부처에 의존하는 취재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으로 나가 심층 취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년 전에 이게 긍정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외교 정말 중요한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오늘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네,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 한중 더 많은 협력 성과 이루기에. 절묘하죠. 미국, 일본 순서대로, 그리고 시진핑 중국.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대단히 정교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지금 시진핑이랑 얼마나 통화했냐? 30분 통화했대요. 네. 네, 일본이랑 25분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친중 프레임 또 씌워봤자 안 된다. 이재미 실용 외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한테 다 뭘 줄 게 뭐 있어.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지. 자, 그리고 좀만 더 볼게요. 노컷 뉴스. 네, 이 대통령 시 주석의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팀 또 그 회의 소집해갖고 준비 상황까지 다 체크했더라고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이걸 다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자, 일단 일본 언론은 시그널이 좋아요. 네. 일본 언론 이 대통령 중국보다 일본 먼저 통화해 일본 중시 노선을 확인했다. 그러라고 니네 먼저 전화한 거야. 일본 언론이 딱딱 맑게 알아듣네. 그죠? 와카리마센 그럴 줄 알았는데 알아듣네. 자, 이제 15일 앞으로 5일 뒤면은 이제 캐나다의 초청에 의해서 G7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게 US 뉴스. 이거 풀네임이 뭐더라, 얘들이? US 뉴스 앤 리포트인가? 원래 회사 이름이? 그렇죠. 여기서 강력한 국가 순위 6위를 뽑았어. Most powerful countries. 근데 우리가 위에 있네요. 네, 6위입니다, 6위. 프랑스보다도 위에 있네요. 네, 근데 항목을 봤더니 네. A leader. 그 지도자. Economically influential. 경제 영향력. Has strong experts. 어떤 관료들. Politically influential. Strong international alliances. And strong military. 그러니까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경제 활력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는데 6위에 올라 있다. 이게 우리가 당당히 지금 외교 전쟁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가 의미 됩니다. 있는 랭킹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스 1에 따르면 6개월 만에 정상외교 트럼프 이시바 만나는 G7에서의 과제는 일단은 인사하러 가는 거죠. 사실상. 데뷔전이니까요. 글로벌 무대 처음 이제 데뷔전 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랑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저거가 우리가 통상 그 협상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렇죠. 요게 지금 보면은 9일로 지금 발효가 요회되긴 했습니다만 방위 분담 이런 것도 지난번에 분담금 같은 경우에 한덕수가 시동을 걸어놔갖고 이거 지금 불을 좀 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른 일반 조항하고 달라서 일반 조약하고 달라서 국회 핑계 대면 되죠. 네. 박원곤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한테 호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제가 봤을 때 호감은 끝났어. 전화 통화에서
둘이서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선거운동하다 죽을 뻔했다. 네. 이만큼 더 깊은 어떤 인연 유대가 맞아요. 없죠. 그리고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검찰에 굉장히 당한 그러니까. 그 커리어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뭐 군대 같이 뭐 해병대 같이 갔다 오면 그런 건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막 트럼프가 윤을 구해준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통들 실제 방송에서 통화해보고 해보면 트럼프는 생각보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윤을 훨씬 좋아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미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혼란한 상황으로 지금 LA에서 시카고까지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 그건 뭐 미국 상황이고 미국민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다만 우리한테는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트럼프를 따지는데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존 정치 문법으로부터 벗어난 대단히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랑 사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류 정치권에서 기존의 비빌 언덕에서 자라난 꿈나무가 아니거든 이재명.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재명이나 다 빚진 데가 없어요. 네. 빚진 정치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새로운 정치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로지 국민에게 빚진 거죠. 그렇지. 국민에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랑 뭐 그렇게 동질로 비교하기는 사실 우리가 좀 믿지는 뭐 약간 좀 우리가 훨씬 좋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점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진짜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왜 우리 정상회담 하는 장면들 몇 번 봤잖아요, 최근에. 막, 젤렌스키랑 장면도 있고, 남아공 대통령과의 장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우리도 요구할 게 있고, 또 그들한테 또, 받을 게 있고 막 하니까. 사실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제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특출한 사람이에요. 협상에 있어서. 네. 전 되게 깜짝깜짝 놀란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되게 정말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자기 사가 없는 공복 퍼블릭 서번트야. 근데 거친 사람들을 상대를 잘해요 생각보다. 네.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사기꾼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지역 정치 궤적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서. 근데 걔들을 되게 잘 다루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같은 양아치 사기꾼 잘 다룰 겁니다.